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 슬초 책방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냥 반가운 마음에 인형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이 코너를 통해서는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책 읽을 여유가 없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나도 좀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엄마가 이제 와서 대학을 갈 것도 아니요. 네, 공부를 잘할 것도 아닌데 왜 책을 읽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엄마가 책을 읽음으로써 생각하게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고력을 키우고 문해력을 키우는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이 유리하다, 이롭다 라는 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바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싶은 책은 최재천의 공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고 2022년 한 해 어쩌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책 중에 한 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 전체에 대한 어떤 평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책 중에서도 제가 많이 깨닫고 생각하게 만든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최재천 교수님은 뭐 일단 그 전문 분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최근에는 이 책과 또 최재천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읽기와 쓰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누어 볼게요. 자, 먼저는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목이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인데요. 읽다 보면 내용은 쓰기에 관한 겁니다. 질문하신 분이 계시고요. 최지천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글이 이루어져 있어서요.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많은 분이 글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우선 책을 많이 읽으라는 조언을 받는데요.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네, 궁금하시죠? 최재천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책 읽기에 대해 강연할 때 저는 코끼리가 똥 누는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코끼리 똥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독서를 안 하는데도 글을 제법 쓴다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글을 잘 써요. 읽은 내용을 기억해서 베끼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문장이 탄생합니다.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질문하시는 분께서 책 읽기는 저자와의 대화 같아요. 저자가 제안하는 내용을 궁리하게 되고 내 눈으로 내 속도로 읽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요. 네. 우리 아이들 왜 읽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부모님이라면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엄마, 부모님 본인이 글을 잘 읽고 싶고 잘 쓰고 싶은 분이라면 역시나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읽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잘 쓴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읽는 그 과정,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문장이 탄생하고요. 그 말을 거꾸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아이가 읽고 있다면 언젠가 그 읽고 있는 것들이 입력되어서 코끼리가 똥을 누듯이 글로 표현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 있는 엄마와 그렇지 못한 엄마로 나뉘어질 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읽기에 관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시는 선생님께서 자녀가 너무 편독을 한다. 조금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계속 이런 식의 책만 읽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라는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제가 강연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는 편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이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저런 것만 읽는다라는 상황이 책을 안 읽는다라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런 분야의 책을 읽던 아이는 반드시 다른 분야도 찾아 읽습니다. 하여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분야를 읽고 있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요, 아이가 읽고 있느냐, 그리고 많이 읽고 있느냐, 책을 좋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야를 백화점처럼 진열해 놓고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균형적으로 읽기를 기대하고 그러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이가 책이라고 하는 경험을 쌓는 그 과정에서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게 하려다가 책과 멀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 1-2학년 시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열심히 읽어요. 3-4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께서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욕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아 이제는 이런 책도 읽어 봐라." 하면서 부모의 욕심이 가득 담긴 아이가 전혀 흥미를 갖지 않는 어떤 책을 들이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책과 이별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유튜브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서 실제로 초등 고학년 교실에서 책을 정말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읽어가는 아이들은 극히 드물다. 네, 한두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적 이외에도 부모의 강요된 독서, 부모가 알려주는 독서, 지정해준 독서를 하고 있진 않은가 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문제집을 골라주듯 아이가 읽을 책을 골라주고 그 책을 읽으라라고 말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편독 자체는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려운 책 그리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야의 책에 대해서 갖는 그런 두려움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힘이 난다 그래야 되나? 네,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분야의 책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술술 읽힐까요? 난생 처음 붙든 양자역학 책의 책장이 척척 넘어갑니까? 진화 심리학이 하도 뜬다니까 좀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곤 붙잡았는데 와, 잘 읽히네 하면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안 읽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읽고 또 비슷한 심리학 책을 사서 읽다 보면 세 번째 책은 참 신기하게 술술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그 주제가 내 지식의 영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비슷한 책을 한 권만 더 읽어보면 세 번째 책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주제 확장을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한 분야, 한 분야 넓혀 가지만 여전히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분야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의 책을 읽고는 이 내용을 보면서는 '나도 시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 좋은 문장 이곳입니다. 독서를 일처럼 하면서 지식의 영토를 계속 공략해 나가다 보면 거짓말처럼 새로운 분야를 공략할 때 수월하게 넘나드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100세 시대에 20대 초에 배운 지식으로 수십 년 우려먹기가 불가능합니다. 학교를 다시 들어갈 게 아니라면 결국 책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진입해야죠. 취미 독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독서는 기획해서 씨름하는 일입니다. 네. 아이들 독서 아니고요. 성인의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와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수단, 우리에게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새로운 분야에
파는 거예요. 자, 그 분야가 가깝게는 내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뭐 경제 분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식을 넓히기 위한 과학 분야, 역사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혹은 내가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던 의학 분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도전해 보지 않았던 분야의 책을 새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한번 공략하고 나면요. 이제 다른 낯선 새로운 분야를 공략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실은 과학 분야의 책을 계속 멀리했었고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에는 실패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는 내가 지금까지 조금 네 '아 그냥 포기해 버릴까?'라고 생각했던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진입을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독서 기록을 써내기 위해서 집에 몇 권 이렇게 비치해 놓은 과학 분야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의 아이가 읽을 만한 과학 분야의 책을 제가 시도하고 그 분야로의 진입에 성공해 본다면 그 모습을 아이가 또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아이 역시 지금 편독을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모습을 또 지켜보면서 흉내 내볼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 분야에 대한 그런 진입을 성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제가 또 어렵게 느끼는 역사, 경제, 새로운 분야로 진입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공부와는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40대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네 1 년에 한 분야씩 새로운 분야를 공략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고요. 내년 2023 년도는 과학 분야입니다. 우리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새로운 분야로의 진입을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읽기가 고스란히 쌓여서 결국 쓰기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정말로 탁월한 네. 그리고 성장,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방에 함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이 책도 꼭 읽어 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